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이낙연에게 총선 불출마, 대선 불출마 등 2선 후퇴를 요구했다지요. 총선은 불출마해도 지난 탈당 선언이 거의 대선 출마 선언급이었으니 대선 포기는 양보할 수 있을까요? 이낙연 측은 과도하게 거취를 제한하려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지요. 자, 지난 민주당 탈당의 이유가 민주당의 품격이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운동이 횡행하는 것이라더니 이틀 만에 자신의 지지자들 행사에서 칼빵 발언이 나왔지요. 이어 이번에는 거취 제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이낙연의 반응도 똑같은 사례지요. 민주당 역대 77.77%의 지지율로 당선된 당대표에게 2선 후퇴를 하라 했던 이낙연이 아닙니까? 본인은 거부하면서 이재명은 후퇴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낙연의 적은 무수히 많은 과거의 이낙연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김상수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낙연은 처참하게 정치계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딱 하루 만에 벌써 그 조짐이 보인다. 이낙연보다 하루 전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을 따르던 3인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이 이낙연에게 대선 출마 포기와 4월 총선 출마 포기, 2선 후퇴를 요구했고 이낙연은 뒤통수를 맞았고 당혹스러워한단다. 이원욱, 조홍천이 이준석과 신당 협의 중인데 이준석은 이낙연과 합치는 것이 삼지대 신당으로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여기니 72살의 꼰대 이낙연의 변화를 보여달라고 했고 이원욱, 조홍천은 이낙연에게 이준석 뜻을 전달했단다 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정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무도한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준 정당의 5선 중진 의원, 당대표 총리였다는 책임도 너무 큰데 그들이 정권 잡기 한 1등 공신과 세대연대, 어떤 국민도 당신에게 특정 세대를 대표할 자격을 준 바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기는 매 한 가지, 정치를 한없이 비루하게 만들지 마시라 라고 일갈했습니다. 촛불행동의 김민웅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그 동기와 논리, 목적 모두 가당치 않습니다. 이 전 대표는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폭력적이고 저급한 운동이 횡행하는 방탄 정당으로 변질되었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전과자 정당 운운하면서 범죄 집단으로 몰아대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까지 했던 이낙연 씨가 과연 민주당 비난에 몰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기회주의적 현올림에 불과합니다. 이낙연 씨는 또 기자회견에서 검찰 독재를 운운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씨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치검찰과 맹렬히 싸울 때도 전혀 행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작은 검찰 독재 탄생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과와 반성 하나 없이 검찰 독재 운운하다니 참으로 뻔뻔합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낙연 씨는 양당 구조를 깨고 다당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논리를 신당 창당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가 자신의 탈당과 창당을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본질은 다당제가 아닌 윤석열 정권의 위장 정당일 뿐입니다. 이들은 자기 이익에 맞는다 치면 원칙은 저버린 채 아무나 만나 손잡고 정치적 협작질을 대놓고 합니다. 경제, 외교, 안보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를 퇴행시키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국힘당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대변하지 않은 새 정당은 뭘 쓰고 나와도 기득권 정치의 연장일 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이낙연 씨는 국힘당 출신 이준석 씨와의 연대를 언급하며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새 정치를 부르짖고 있지만 모자만 바꿔 썼을 뿐 구태정치 그대로이자 누가 뭐래도 정치적 사기입니다. 결국 이낙연 씨의 창당은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진 자가 다시 권력을 잡아 누려보겠다는 기득권 정치에 대한 탐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낙연 씨의 창당은 윤석열 심판이라는 22대 총선의 시대적 과제를 교란시키고 민주개혁 세력의 분열을 주장하는 반국민적 행보일 뿐입니다. 얼마 못 가 바닥이 드러날 대로 드러나 무너질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민심은 사이비 정당을 정확히 가려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최경영의 경제오도독에 출연한 정봉주 후보는
이낙연에 대한 질문에 단호히 이렇게 발언했지요. 제가 예측은 할게요. 다른 데서 안 한 예측을 해드릴게요. 그분은 제3지대 제3당 쿠션 때리고요. 국힘으로 갑니다. 쿠션 때리고 국힘으로 간다? 예. 총선 끝나고? 예. 그래서 보수의 대권 주자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왜냐면 지금 보수에 보수에 뭐 한동훈, 원희룡, 그다음에 홍준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묘하게 그 이낙연 대표가 보수의 후보가 되면 좀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국민적 감정은 묘하게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왜 어울리냐면 민주당에 있을 때도 사실은 국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정치적 스탠스였었어요. 다만 그분이 갖고 있는 외관의 포장지가 좀 그럴싸해서 많은 자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지 그분은 민주당 정체성 아닙니다. 황교익 작가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낙연이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대통령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해보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낙연은 그러고 싶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을 보아야지요. 전라도에서도 버림받은 이낙연을 영입하는 게 국민의힘에 무슨 이득이 있겠는지요. 외연 확장이 아니라 퇴물수고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을 아무리 멍청한 국민의힘이라 해도 감히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낙연은 이르면 총선 와중에 늦어도 총선 직후에 정치판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부산에서 허세 장렬했던 한동훈이지요. 최민석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동료 시민을 기만하는 허세 정치를 멈추십시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보여주는 모습은 동료 시민이라고 부르는 국민을 우롱하는 허언과 허세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을 찾아 민주당 정권에서 좌천당했을 당시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일했던 부산고검은 연제구 거제동에 있습니다. 부산고검에서 송정해수욕장은 차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평일 저녁 퇴근 시간에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서 송정 바닷가를 한 위원장이 2번이나 강조했듯 저녁마다 산책했다는 말은 억지 추억을 만들기 위한 과장과 허세로만 들립니다. 사직 무관중 야구 관람 논란에 구장에서 봤다고는 안 했다라며 구차하게 둘러댄 것처럼 이번에도 매일 저녁이라고는 안 했다고 발뺌할 겁니까? 단순히 송정해수욕장에서의 산책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 시민을 위한다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 사기 피해자, 최상병 묘역에 참배해달라는 해병대원의 절규를 모두 묵살했습니다. 앞에서는 거짓과 과장으로 사탕발림을 하지만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허세 정치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허세 정치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한 위원장이 쓰는 동료 시민이라는 말은 국민을 속이기 위해 쓰는 가면에 불과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거짓말을 일삼다 이웃들에게 외면당한 양치기 소년이 주는 교훈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을 거쳐 충남으로 간 한동훈은 이런 발언을 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커가면서 제 인성이나 제 태도나 제 예의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충청인의 마음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자, 이거 자폭입니까? 또 이런 발언을 했지요.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바로바로 실천하는 정치개혁을 하려 한다. 정치를 그냥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인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을 하나하나 내려놓겠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첫째, 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고 약속드렸다. 둘째,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된 국회의원은 재판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로 받은 세비를 모두 반납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여러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거다. 다시 한번 묻는다. 지금 민주당은 제가 이걸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우리는 이걸 민주당이 자기들 방어하기 위해서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다. 우리는 그걸로 민주당과 우리가 정치개혁을 보는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자, 왜 이러는 걸까요? 먼저 하겠다는 실천은 체포를 당해보고 유죄 판결을 맞아보겠다는 의미입니까? 헌법을 약속하면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겁니까? 이러니 또 허세라는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이소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한동훈 위원장님, 저도 공개 질의 하나 드립니다. 정치개혁안의 하나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게 확인되면 영부인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말씀하신 부패하지 않은 정치,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를 실천하려면 그것부터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문제라 받기 어려우실까요? 정치개혁이라는 게 한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닙니다. 또한 정치개혁을 논하려면 자신에게 묻은 오물부터 씻어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에 앞장서면서 민주당 방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논리학에서는 모순이라고 말하고 정치 영역에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일관했습니다. 제자를 참교육하듯 하지요? 그럼 다 같이 한동훈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